개인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CI/CD 구축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바로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CI/CD를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실 거고요. 그걸 위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들 자바 요 버전을 선택해서 저는 17 버전 그리고 자르 패키징으로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가정으로 이 서버 이름 자체를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붙이고 기본 여기 디펜던시 이 두 개 제가 미리 추가를 해놨어요. 이 두 개를 세팅하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해서 이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폴더에 들어갔더니 자, 요거 압축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인텔리제이로 저 프로젝트 폴더를 열겠습니다. 오픈 열어주고요. 빌드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네, 프로젝트 빌드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제가 간단한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러 여기에서 REST 컨트롤러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지금 간단한 컨트롤러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스프링 써보신 분들은 이 코드가 어색하지 않죠? 자, 이렇게 만들고 우리 프로젝트 한번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잘 되는지. 자, 이거 오른쪽 버튼, 네, 여기 지금 제가 단축키 써서 서버를 바로 실행을 시켰고요. 단축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파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서버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 크롬 들어가서 기본 포트가 8080번 포트에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잘 작동하죠? 자, 이 프로젝트를 우리는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릴 거예요. GitHub 레포지토리에 올릴 거라서 자,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프로젝트에서 현업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프라이빗 퍼블릭으로 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전에 좀 비슷하게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줄게요. 레포지토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우리 터미널 창에서 코드를 올려줄 겁니다. 자, git init으로 시작해서 전체 파일 추가하고 잘 추가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커밋을 찍어줍니다. first commit이라고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git remote add origin 이 코드 써줘야겠죠.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푸시해줘요. 푸시했더니 이제 이 GitHub에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잘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세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AWS로 들어가서 EC2라는 걸 세팅할 겁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쭉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EC2에 생성을 해서 이 실제 EC2의 서버를 배포한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인스턴스 이름도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하고 이제 여기 있는 AWS 과정은 제가 보충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정들을 제가 심플하게만 설명하고 쭉쭉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분투라는 운영체제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24.04 선택해주고 그 다음 T2 마이크로를 선택 말고 좀 버전 이 성능이 좀 괜찮은 T3A 스몰이라는 사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스프링 부트가 생각보다 나름 가볍지 않아요. 조금 무거워서 가끔 이 CI/CD 과정을 하다 보면은 EC2가 가끔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성능이 조금 더 좋은 T3A 스몰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CI/CD를 구축할 겁니다. 자, 혹시나 나 약간 T3 지금 나 프리티어 아니면은 비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시다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보세요. T2 마이크로로 세팅을 하시고요.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T2 마이크로 스왑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왑 메모리 할당으로 리눅스의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
가 이제 무거워서 뭔가 무거워서 CPU나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EC2가 멈추는 현상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속도가 좀 느릴지언정.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T2 마이크로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일단 T3A 스몰을 써서 쭉 실행을 해볼게요. 자 키페어도 새로 생성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서버라고 키페어 이름도 일관되게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안그룹 생성할 건데 일단 요거 쓸 일은 없지만 체크 일단 하고 자, 보안그룹도 우리 8080번 포트에서 스프링부트 서버를 띄울 거기 때문에 자 8080번 포트 해주고 소스 유형의 위치 무관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기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스턴스 시작 눌러줄게요. 자, 인스턴스가 생성됐고요. 이쪽 EC2 인스턴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연결해서 뭐 그 키페어를 활용해서 터미널에서 접속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생성이 덜 됐나 봅니다. 자, 새로 고침 해보면 이제 잘 생성이 돼서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제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이쪽에 이 EC2 서버에 배포하고 실행까지 시킬 겁니다. 자, 이 세팅을 하기 전에 우리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냐면 스프링 부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JDK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애프트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업데이트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지금 일단 이 다운받는 중에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EC2를 세팅하고 하는 이유가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의 과정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만들고 이제 깃허브 레포지토리 만들어서 프로젝트 올리고 코드 구현할 때마다 이제 커밋 찍어서 푸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배포할 때 되면은 EC2 만들어서 이제 그 배포할 프로젝트를 EC2에 올리고 이제 실행을 시킨단 말이죠. 그 과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캐시나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JDK 17 버전 다운받을 겁니다. 자, 요렇게 쳐주세요. 자,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17 버전의 JDK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설치가 끝났어요. 자, 우리 설치가 끝나고 나서 되게 중요한 습관. 잘 설치가 된 건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무언가를 실행하고, 이게 중간에 잘 된 건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요렇게 쳐보겠습니다. 자바 대시 버전이라고 치면, 17 버전이 지금 잘 깔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EC2를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 그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어떻게 다운받아 오냐면, 깃허브로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 있는 주소를 가져오죠.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EC2에 들어오셔서 클론을 합니다. 이렇게 다들 많이 하시죠? 자, 여기서 클론을 하고요. 우리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왜 아무나 클론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계정을 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패스워드도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패스워드는 실제 깃허브의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깃허브에 있는 토큰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입력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입력하는 게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상태예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클론을 받아줬죠. 자, 이 토큰을 발급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블로그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수업 자료에도 이 링크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깃허브 토큰이 어느 순간부터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깃허브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런 이제 디벨로퍼 세팅에서 뭔가 토큰을 발급받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토큰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금 제가 발급해 놓은 토큰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클론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 받아졌습니다. 자, LS 해서 한번 확인 볼게요. 인스타그램 서버 잘 받아졌죠? 이 경로로 들어갑니다. 인스타그램 서버라는 경로로 들어가서
자, 다시 보니 우리가 원했던 그 파일들이 잘 있죠? 여기서 빌드 해볼 겁니다. 이렇게 빌드하는 명령어인 거 아시죠? 자, 스프링 빌드 할 거고요. 제가 스프링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리는 이유는 스프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고 배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CI/CD를 세팅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좀 자세한 설명들은 좀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그것도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자,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설치하는 동안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빌드 하는 작업이 컴퓨터의 자원을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T2 마이크로로 쓰시면은 아무것도 설치 안 한 그 가벼운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뭔가가 설치 안 되는 그냥 딱 뼈대만 있는 스프링 부트를 하시면은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 스프링 부트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깔고, 그 다음 이 규모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T2 마이크로는 좀 버거운 그 T2 마이크로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T2 마이크로에 대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스왑을 설명드렸었어요. 자, 뭐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우리 이 설치 빌드를 하면은 어디에 그 저 빌드 된 파일들이 남냐면 여기 ls 치시면은 여기 빌드라는 폴더에 생깁니다. 들어가서 여기 립스라고 있죠? 요거 들어갑니다. 쳐보시면은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요 파일을 실행시키셔야 됩니다. 요 파일을 가지고 서버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인 돼 있는 거는 실행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행을 시킬 건데 어떻게 실행시켜? 노헙이라는 거를 쓰고요. 자, 여기에 인스타그램. 자, 저 명령어를 쳐줄 건데 다 쓰기 귀찮잖아요. 탭 누르시면 자동 완성됩니다. 탭 누르시고 그다음 스냅샷까지만 이제 자동 완성이 돼서 점 하시고 이제 나머지 입력해 주시고 자, 이렇게 배포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시킵니다. 엔터 누르시면은 우리 자, 요 명령어를 치고 배포가 잘 됐나? 이제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했죠? 무언가를 하고 확인하는 거. 자, 요렇게 확인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8080분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뭔지 알려줘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자바가 실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 우리 요 퍼블릭 IP 주소 복사하셔가지고 새로운 탭 여셔서 8080번 포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헬로 월드 우리 생각한 대로 잘 배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배포하는 상황까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은 CI/CD입니다. 근데 CI/CD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CI/CD가 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매번 코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귀찮아서예요. 그러면은 실제 코드가 업데이트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포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하셨던 방법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기획이 바뀌어서 헬로우 말고 하이월드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뭔가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하죠.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커밋을 찍습니다. git add 하고 fix 헬로우를 하이로 바꿨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푸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맞죠?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푸시가 됐다면 우리 어떻게 EC2로 들어가셔서 여기 우리 이 프로젝트 경로 있죠? 여기 경로로 오셔가지고 git풀로 해서 최신 코드들 받아오죠. 받아오시고 자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여서 쳐줘야 됩니다. 이것도 귀찮죠? 매번 아이디 비밀번호 치는 거 요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값도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복사하고 메모장에 저는 저 키값 토큰 값을 복사해놨어요. 그래서 붙여 넣었습니다. 엔터 누르고요. 그렇게 코드가 수정이 됐어요. 그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스프링 부트는 아직까지 업데이트 안 된 코드란 말이에요.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그대로 헬로 월드죠. 그래서 기존 서버를 꺼줄 거예요. 꺼줄 거라서 어떻게 꺼주냐? 요 명령어를 쳐줄 겁니다. 자, TCP 8080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명령어예요. 우리 8080 포트에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요거 종료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빌드를 해줍니다. 빌드를 다시 하는 이유 새로운 코드가 바뀌었고 바뀐 코드를 기반으로 다시 빌드를 해야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빌드가 다 됐습니다. 다시 우리 빌드 이쪽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 립스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파일 실행시킬 겁니다. 어떻게 해서 노허, 자바, 자르 그리고 인스타하고 탭 누르시면 자동 완성 나머지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엔드 표시까지. 자, 우리 실행 잘 됐는지 명령어 어떻게 한다 했어? 요렇게 해서 8080번 포트 확인한다 했습니다. 실행되고 있구나. 근데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해야 되죠. 여기서 새로 고침해 봅니다. 하이월드 바뀌었나요? 바뀐 거 보이시죠? 요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 과정을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귀찮고. 이 개발자도 귀찮은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과정을 자동화 시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먼저 요것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우리 아까 그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여서 매번 GitHub 계정 치고 비밀번호 토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귀찮았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물어보지 않도록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따라오세요. 요렇게 명령어를 실행시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로그인을 하면은 한번 계정과 토큰 값, 그 비밀번호 값을 입력하면은 그 값을 저장해 두겠다 뜻이에요. 저장해 놓고 앞으로 그 계정 이제 계정이나 비밀번호 입력 안 해도 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쳐주고 자 그러고 다시 우리 기풀 오리진 메인이라고 쳐볼게요. 아직까지 이거 계정이랑 비밀번호 물어보죠. 자 원래대로 치던 거 쳐보겠습니다. 치고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눌렀어요. 당연히 지금 코드 업데이트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떴다는 거는 일단 토큰 값을 제대로 잘 입력했다는 뜻이긴 합니다. 자 뜻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풀 오리진 메인을 입력해 볼게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 명령어를 치고 그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했죠. 근데 저 이제 계정 비밀번호가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장이 돼서 자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이 계정이랑 비밀번호 안 물어보죠. 이제 앞으로 요 옵션을 한번 딱 적용시켜 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이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금 한 이유가 귀찮아서도 있지만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I/CD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서 이 과정을 진행했어요.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잠깐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우리 경로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CD에서 물결표 있죠? 1번 왼쪽에 있는 키보드 1번 왼쪽에 있는 물결표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ls 해서 대시 a 눌러 보시면 숨긴 파일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git credentials라는 파일이 있죠? 우리 자, 저거를 열어 볼 거예요. 캐스로 읽어봅시다. 저 파일을 읽을 건데 읽었더니 어떻게 내 계정이랑 아까 토큰 값이 다 보여요. 지금 이 토큰 값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노출되면 안 되는데 제가 어차피 강의 이거 찍고 나서는 저 토큰 값 날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보안이 드러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드러난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나만 EC2를 쓰면 괜찮겠지만 나 말고도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다른 사람들도 EC2에 접근해서 저거를 열어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단점 중 하나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게 조금 아쉽고 좀 보안적으로 문제인 점이구나 정도만 캐치하고 가세요. 자, 우리 일단 이렇게 해서 배포에서 계정과 비밀번호로 치는 과정을 없앴습니다.